안녕하세요, 산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진 보정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SLR 클럽 글 보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아주 오래된 사진인데 인화질가 옛날 거라 그런지 특이하네요. 사진 보정이 가능할까요? 다시 그리는 수준이겠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사연은 이래요. 할아버지 사진인데 6.25 때 전사하시고 집은 폭격 맞아서 할아버지 사진 한 장 들고 피난 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제대하시고 집으로 오셨는데 마을 사람들 모두 산속으로 피난 가고 마을이 폭격 맞아서 가족이 다 죽은 줄 아시고 다시 입대하셨습니다. 유엔군 지원사령부에 재입대하셔서 전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미군 유해랑 함경남도에서 발굴되셔서 미국으로 보내졌다가 유전자 감식 결과로 6월 25일 8시에 군 수송기로 서울공항으로 도착한다고 합니다. 송환 행사 이후 국립묘지 납골당에 안장되십니다. 총 129 유해 중에 5명만 가족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가족입니다. 라는 사연을 올려주셨고요.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난이도가 조금 있기는 한데 이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먼저 어느 정도 고인께, 그러니까 누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본 보정을 해드린 다음에 혹시나 제가 이 사진에 색깔을 좀 넣고 그리고 이제 정장 같은 걸 입혀드려서 좀 더 깔끔하게 보정을 해드려도 되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편집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정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께 뭐 다른 걸 해드릴 건 없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사진이라도 한 장 깨끗이 보정해드리는 게 다인데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마음이 조금 뿌듯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와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이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포토샵에서 파일을 열었고요. 다행인 거는 사진의 보관 상태가 많이 좋고요. 그리고 스캔을 잘 해주셔가지고 원본 자체가 되게 잘 보관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이런 패턴 제거하는 것을 제외하면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보정은 아니에요. 오래된 사진인데 정말 보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명사진이라기보다는 다른 분의 어깨가 보이죠. 단체 사진 중에서 이렇게 잘라주신 것 같고 제가 이 사진을 보정해드려야 되나 하고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게 눈 아랫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이게 이 패턴이 조금 엠보싱이라 그러나요? 패턴이 진하게 남아 있어요. 아, 참고로 이거는 인화지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사진 위에 코팅을 했던 그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깨끗하게 보존이 될 수 있었겠죠. 이 패턴 제거하는 거와 그리고 얼굴에 조금 제가 여기저기 조금 이렇게 좀 만져드려야 되는데 그게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다행히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제가 보정을 하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진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뭐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전 사진, 흑백 사진들을 보정하실 때 아마 여기에서 많이 애를 먹으실 거예요. 이 작업을 먼저 진행할 건데요. 특수한 필터를 사용해서 제가 보정을 할 거거든요. 이런 패턴을 없애주는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픽셀 FFT 위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이 블로그 같은 걸 찾으시면은 사용법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없애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런 패턴에서 이 하얀색 부분만 제거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기준엔 쉬워요. 제 기준엔 쉽죠. 근데 여러분들의 기준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컬러 레인지를 통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별 모양이 나는 부분을 없애주는 게 제일 편한 작업이기는 해요. 이 작업을 굳이 안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패턴 제거에는 제가 여러가지 방법, 뭐 피부를 문지르고 그런 방법으로 다 해봤지만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오래된 사진들을 보정하실 때 제 생각에는 한 두 가지 정도 큰 문제가 항상 발생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코팅된 애들은 사진의 보존은 오래가지만 문제가 이 패턴 때문에 보정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코팅이 안 돼 있는 애들은 사진이 구겨지고 찢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색도 바래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힘들게 보정을 할 거냐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포토샵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정을 하시면 되고, 오래된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보정도 중요하지만 스캔을 어떻게 뜨냐도 중요해요. 필름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제가 몇 주 전에 보정했던 그런 영상처럼 필름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필름이 없더라도 여기에서 컨트롤 J 하나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해 두고요. 컨트롤 2, 1, 자, 이 상태죠.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보세요. 패턴이 많이 지워진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한 패턴 제거는 바라지 마시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만 되더라도 그쵸? 어느 정도만 되더라도 충분히 저희는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진이 얻어집니다. 여기서 합쳐버리고 자 이렇게 패턴을 어느 정도 지웠다고 하면은 그 다음엔 어떤 방법을 쓰면 좋냐면은요 일단 이 패턴의 이 피부들을 피부의 잡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세게 나오는 경우에는 하이패스 필터를 반전 하이패스 필터 제 유튜브에 보면은 링크와 쓸 수 있는 액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식으로 패턴을 없애는 거는 보정으로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요 정도는 그냥 피부 보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들어가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요런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패턴이 지워지면서 그 지저분한 모습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패스로 이 부분을 다 지워버리는 게 깔끔하긴 한데요. 보통 같은 경우였으면 제가 목과 이 부분을 같이 했을 거예요. 이 부분을. 근데 이 부분들은 따로 나눠서 하시는 게 좋아요. 고퀄리티를 얻기 위해서. 여기와 강도를 다르게 다시 한번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뭉툭한 부분들만 한번 이렇게 문지르고 있고요. 중간중간 확인하시면서 안 된 부분들 이렇게 눈 아래도 하고 합니다. 정말 다행인 거는 6.25 때 참전 용사시면은 50년에 발발한 전쟁이잖아요. 그럼 6.25 전이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진은 7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께서 정말 보존을 잘해주신 관계로 얘는 딱히 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의 그 얼굴에 그 이목구비도 선명하지 않고 누군지도 알아보기 힘든 그 정도의 그게 아니라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고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해보지 않으면 모르지만 하이패스 필터를 쓰실 때는 너무 한꺼번에 도자기 피부처럼 문지르진 마세요. 그냥 적당히 레이어를 합치신 후에 여기 있는 어두운 부분만 다시 한번 보정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하이패스 필터를 사용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렇게 보정을 하다 보면 여기 티가 나고 뭐하고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 작업을 보신 분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분들이면은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세요. 물론
하나하나 신경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너무 오버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오버해서 이렇게 선 있는 부분은 살려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피부 보정이 1차가 끝났죠? 여기에서 합성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이런 어색한 부분들을 지워드릴 거예요. 텍스처를 낮춰서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보정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보정들은 거의 그냥 인물 사진에 하실 때 하는 보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이 보정이 너무 잘 되셔가지고 굳이 제가 그렇게 만질 게 없어요. 보통 필름 사진 같았으면은 여기 그어져 있는 뭐 선을 없앤다던가 구겨져 있는 자국을 없앤다던가 사진이 보관이 잘 안 돼서 이 부분이 파여 있어서 이 부분을 만들어 드린다던가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소중히 잘 간직해 주셔서 예쁜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색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여기는 조금 하이패스 한 번 더 입힐게요. 최대한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고요. 일단 입히신 후에 이쪽엔 하이패스 한번 다시 입힐게요. 눈 있는 부분도 중요하죠. 자, 이번에 들어가는 하이패스는 조금 연하게 들어가요. 너무 경계면 쪽이 많아서 이렇게 이번에는 경계면 하나하나 이렇게 깨끗하게 처리해 드릴 거예요. 이 정도로 여기도 그냥 없애버릴게요. 옛날 사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패턴을 지우는 작업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명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따라 하시게 된다면은 내 사진은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저런 부분은 나중에 색깔 조금 연하게 해서 들어가면 되니까 눈 있는 부분 요런 부분 최대한 고퀄리티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작업을 해드리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 보정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남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이 기능 저 기능을 조금 더 다룰 줄 안다. 거의 뭐 잘하시는 분들은 창작의 수준으로 만드시니까 여러분들도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목 부분 이런 부분 좀 이따 색깔은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합쳤고요. 원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사람들이 사진을 볼 때는요 이목구비를 위주로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선명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렇게 눈, 코, 입은 살려놨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으로 해드려야 될 보정이 원본은 제가 이 정도로 보내드렸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 더 사진을 깔끔하게 해드리기 위한 작업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일단 리키 파일을 들어가셔서 눈이 살짝 짝눈이 돼 있으셔서 눈 크기를 좀 맞춰드릴 거예요. 눈 크기를 좀 맞춰드릴 거고요. 예. 너무 커졌죠? 조금 줄일게요. 요 정도 한 다음에 기울기를 잡기가 조금 힘들어요. 귀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너무 이렇게 보시면 턱이 약간 이쪽으로 나와 계시기 때문에 턱을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드리고 귀를 살짝만 작게 할게요. 네, 이쪽을 조금 이쪽에 귀가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귀를 이쪽이 너무 안 보이시니까 귀가 너무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귀를 이쪽에다가 작게나마 좀 사이즈를 작게 해서 작게나마 조금 붙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는 컨트롤 M을 눌러서 보면서 보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피부색과 어느 정도 맞추기만 할 거예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조금 올려볼까요? 너무 밝죠? 조금만 줄일게요. 이 부분을 올리고 이 부분이 살짝 날아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줄이고 레이어 작업으로 귀를 조금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도 신경 쓰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고인의 사진으로 장난을 친다라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귀를 조금 없애볼게요. 얼굴 윤곽선을 따라서. 조금 올려볼까요? 너무 아래로 내려간 느낌인데. 귀가 여기까지 있으시네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너무 돌아간 사진이 조금 나왔는데 귀가 너무 쫑긋기 조금만 이렇게 안쪽으로 줄여볼게요. 조금만 안 보이셔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줄여볼게요. 불투명도를 낮춰서 이렇게. 머리에 조금 더 가릴 수 있게. 이 정도로. 귀를 이렇게 살려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눈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에 까만 게 묻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울 건데요. 다시 레이어 하나 복사해 놓고 도장 툴로 양쪽에서 살짝, 이쪽에서 살짝, 이쪽에서 살짝 이렇게. 요 부분이 문제죠. 눈은 어차피 좀 이따 한번 다시 보정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살짝 내려왔네요. 이 부분을 살짝 올려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쪽과 이쪽의 밸런스를 조금 맞춰 주시면 이쪽은 건드리지 말고 아래쪽만 올리도록 합시다. 아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눈 사진이 됐죠? 제가 원래는 저는 보통 여기에다가 그 새로운 양복을 입혀드리는데 옷 자체가 관리가 잘 돼 있으시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그냥 이쪽을 복사해서 옷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은 편집본을 보고 계시지만 제가 여러가지 옷을 입혀봤는데 여러가지 옷을 입혀봤거든요. 근데 딱히 어울리는 것도 찾기가 힘들었어요. 어울리는 것을 찾기 힘들었던 것도 있고, 까만색 정장에서 어깨 마무리 부분만 좀 따올까요? 요런 정장에서 옷의 마무리 부분만 좀 따가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합성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은 먼저 하얀색으로 칠해주세요. 여기는 배경이 들어간다 라는 생각으로 하신 다음에 레이어를 입혀서 색깔은 좀 어두우면 좋겠죠? 어깨 모양만 만들고 나머지 부분은 다 원본의 부분을 살릴 거예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원본 부분을 살릴 건데 여긴 색깔이 안 묻네요. 그쵸? 색깔이 안 묻죠?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다 색깔을 입혀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따서 이 부분을 이렇게 따서 이렇게 옷 색깔만 이쪽에 입힐 거예요. 다른 건 없이. 얘도 레이어 작업. 너무 진하죠. 여기는 좀 이따가 살짝 어둡게 해버릴게요. 자, 어디 보자. 이 부분을 조금 없애볼까요? 여기만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 저 선명도를 살짝 없애볼게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따 자르도록 하죠. 여기다가는 브러쉬를 20% 정도 해서 살짝 색깔로 덮어버릴게요. 그냥 색깔로 살짝 덮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연해지게. 이렇게 하면은 티가 많이 안 나게 이렇게 어깨를 만들었고요. 어깨를 만들어 드렸고, 쳐서 요 부분이 조금 지저분하게 들어가요. 이래저래 요 부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요 부분이 조금 스캔이 잘못된 것 같아. 그림자가 너무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그림자까지 감안을 해서 그래도 요런 주름들은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굳이 원본을 살릴 필요는 없죠. 깔끔하게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고요. 요런 부분도 모양을 만들면서 넥타이 모양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쁘게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괜히 숙연해진다 그래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는 많이 보정을 못하겠어요. 오늘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요 정도까지만 자르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는 회색으로 잘라버릴까요? 자, 이 정도로 살짝 들어갈게요. 여기도 살짝 회색 좀 입혀주고. 그쵸? 어쩐지 브러쉬가 이상하게 들어갔더라 오늘.
만들어 놓고 여기를 복사해 버릴게요. 그냥 여기도 그림자가 생겼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옛날 사진이기 때문에. 여기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기치 이런 부분만 그냥 조금 기치를 아예 내려드릴까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림자가 저는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묶어버리고 이렇게 안 움직이게 묶어버리고 이 부분을 그냥 늘려버릴게요. 옷깃을 이런 식으로 하면 깔끔해졌죠? 훨씬 깔끔해졌죠? 원래 있던 부분이. 이 부분도 그냥 없애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깔끔하게 옷까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여기 좀 지저분한 부분 옷을 마저 정리하고 이제 색깔을 입힐 건데요. 잠깐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여기까지 이 사진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제 요 부분 살려야 되는데 굳이 이거는 무늬가 있는데 그걸 없앨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굳이 이런 부분은 무늬를 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여기도 그냥 깃을 없애버릴까요? 여기도 방금 전과 똑같은 작업 한번 더 하도록 할게요. 너무 안 이쁘게 이게 그림자가 생겨 있어서 이런 부분은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걸로. 자, 확인. 조금 울퉁불퉁하네요. 다시 한 번 더. 브러쉬가 제가 쓰던 브러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야. 자, 이렇게 옷깃도 정리해 드리고요. 여기에 조금 요런 게 들어간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살짝만 한 번씩 입혀 볼게요. 경계면에다가. 살짝 이어지는 면에다가 살짝 이런 식으로 색깔을 칠했고요. 이제 여기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옷을 한번 문질러 보도록 할게요. 옷에 있는 이런 부분들. 잠깐만요. 얘는 그냥 패치 툴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패치 툴로 라인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인을 따라 그대로 들어가면은 되겠죠. 라인 따라 들어가고요. 안 맞았네. 조금 범위를 작게 해서 라인 따라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그래서 라인 이렇게 연결해드리고, 이 부분은 뭐 그냥 이렇게 문질, 색깔은 어차피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따고 이렇게 잡고. 그쵸? 굳이 어려운 방법으로 돌아가진 않아도 되겠죠. 제가 죄송해요 여러분, 소리가 되게 작은 게 아니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큰 소리를 못 내겠어요. 왠지 오늘은 좀 시끄럽게 떠들게 못하겠는 거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는 무늬를 패치 툴로 작업을 다 했고요. 아이고 패치 툴로 작업을 했고요. 이런 애매한 부분들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여기도 대충 보이는 큰 것들은 다 이렇게 제가 지웠는데, 이 부분은 그냥 브러쉬로 한번 밀어볼까요? 색깔은 어차피 그렇게 살아나지 않는 부분이니까 브러쉬 강도를 한 80 정도로 조정해서 색깔만 맞춰서 살짝살짝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히시고, 가까운 데서 따서 이렇게 입히시고, 이 부분이 조금 도장 툴로 갈게요. 이 부분은 패턴만 지우면 되는 거니까.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하기는 힘들어요, 사진이라는 게 솔직히. 경계면이 많은 부분에서는 패치 툴이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브러쉬와 도장 툴을 번갈아 가면서 이 까만색이 원래 색이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사진 보정은 끝났고, 하기 전에 여기도 패턴이 조금 묻어 있네요. 브러쉬 종류를 어둡게 하기로 해서 칠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어두운 부분에는 색깔이 안 입혀지고, 그쵸? 이렇게 밝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 코팅된 부분만 이렇게 색깔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어깨 부분,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살짝 밝은 부분에 면만 없앤다는 느낌으로. 여기는 죽었네요. 자, 여기를 깃을 올려볼까요? 깃이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일단 피부 색깔을 조금 입혀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얼굴 쪽만 살짝 선명하게 할게요. 얼굴 쪽만 살짝 선명하게 하겠습니다. 눈썹과 눈과 이목구비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이목구비 하시고, 입술이 살짝 돌아가셨었네요. 입술을 이렇게 가운데로 돌려드리고요. 됐죠? 색깔을 입혀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너무 집중해서 보정을 하느라고 말하고 하는 걸 까먹었는데 자, 이렇게까지 보정해 드렸고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죠? 자, 이렇게 보정을 해드렸고요. 자, 곧 6월 6일 현충일도 지났고 곧 있으면 이제 6월 25일이 오는데 다시 한번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한 번씩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산타였습니다.